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6개월 할 일을 왜 이렇게 길게 하지? 그런 분 있잖아요.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브라이언 트레이시 매니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 여러 번 읽게 되고요. 이분의 마인드, 이분의 습관, 이분의 생각을 내가 복제를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오려서 주머니에다 넣고 온통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겉모습은 정스만이지만 속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로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네트워크 마케팅에 정말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허벌라이프의 창업자 마크 유즈라고 하는 사람이었었고요. 그분을 그대로 복제를 하면 나도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공감대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려고 무척 노력했고 그분 사진도 역시 온 천지에 다 붙여놓고 제 수첩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앞이 안 보일 때마다 꺼내서 보고 또 가서 읽어보고 이것을 반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네트워크 시작을 하고 나서 네트워크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룹을 막론하고 그 사람을 따라붙어서 남녀 구분 안 하고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 옆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분하고 같이 쓰려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참 여러 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방을 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분 가방을 들으면 그분 옆에 다녀야 되는 상황. 34살 대우증권에 다니던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파워풀하게 사업을 잘해서 그분 형제라는 거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분 가방도 제가 여러 차례 들고 그 가방을 끝까지 앉아서 집에까지 홈미팅 하는 데까지 따라가 들어갔던 기억도 있고요. 여기 산본에 보면 다른 그룹의 리더가 홈미팅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몇 번 찾아가서 새벽 6시까지 밤을 2번이나 새고 이런 기억이 좀 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죠. 자기가 창조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저는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일단은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이분이 진짜 잘한다. 그런데 일리가 있고 공감이 간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복제해가지고 따라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성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저만큼만 벌어도 되지 않을까? 그죠? 네. 제가 했던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대로 공감이 가시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전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내 상황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듯 따라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공부하는 학자 스타일인데 손흥민을 따라해가지고 되겠냐? 그거 안 되거든요. 또 손흥민이 운동을 잘한다고 야구선수가 손흥민 스타일로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차는 들어보시고요. 야, 저거 일리가 있고 공감이 되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걸 반복하면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만 따라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이 2 곱하기 2는 4가 나오는 것처럼 시스템은 공식이에요.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을 해서 넣는데 거기에 포도 과자가 나오질 않아요. 붕어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과하고 일직선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딱 나타났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든지 아니면 뭐 죽으란 말을 하든지 하겠지.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과 결과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첫째, 내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가 원리예요. 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없이 많이 우리 그 메나텍을 했던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인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고요. 몇백 번을 들어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수입이 아닌 자산이다. 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진짜 자산을 이해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출만 하고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까? 자산이 과연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기업 회장이나 프랜차이즈 사장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터인데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터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얼마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건 공식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규홍 장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관을 해서 30년을 근무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연금이 344만 원이 나온다. 근데 똑같은 기간 동안 30년을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은 202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을 근무를 했고 국민연금을 열심히 최대 지급을 했는데 요거밖에 안 나온다. 사실 이거 가지고 먹고 살겠냐고요? 어렵거든요. 빡빡합니다. 장관 출신이 이거 나온다는 건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제 파트너 중에 공무원, 교육 공무원을 34년 근무를 했는데 340만 원 나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되게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혹시 부럽나요? 아니요. 매달 보니까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이게 부럽지 않아요?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네, 노후 때문에, 그죠? 일을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꾸준히 나오고 내가 죽으면 배우자에게 반이 나온대요. 괜찮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다시 공무원에 취직할 수는 없으니 이런 상황에 연금 같은 그런 소득이 꾸준히 내 평생 아니면 상속이 되면서 나올 수 있다면 그 대박인 거죠.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것을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만들 수 있다면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의미의 수입이에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개념의 수입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년 안에 자산소득 연봉 1억에 도전하는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이냐.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밤새가면서 고민을 하고 했던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42번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적고 그걸 다시 한 번 적고 이렇게 해서 42번을 적으면 신문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 적어보신 분 계세요? 적어질 것 같아요? 네. 계산기로만 적어집니다. 계산기로 적었을 때 이 두께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딱 42번을 적었을 때 간다고요. 50번을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거리에 3분의 2를 간다. 그래서 신문 3장이면 태양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적어가지고 50번씩 적어가지고. 상상 초월이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2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MET를 여기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MET 1기에 두 사람을 초대를 했고 1기가 지났어요. 그러면 토탈 3명이 되죠. 자, 2기수에 이 3사람들이 한번 적었습니다. 2명씩 각각. 자, 여기 이제 적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부 몇 명이에요? 9명이 됐어요. 3기수 한 번 더 적었습니다. 27명이 된 거고요. 4기수 한 번 더 적으면 몇 명이 되냐면 81명이 되는 거예요. 자, 4기수까지 보면 한 6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자, 이론대로라면 1기수에 2명만 초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복제를 했을 때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똑같은 습관, 나와 똑같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는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한 칸을 더 내려서면 요 정도가 되고 웬만한 사람은 PD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가게 되면 무조건 PD는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복제가 잘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두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대로 복제가 돼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그대로 복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시간 투자와 노력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셀프 리더가 나와야 내가 오라고 그럴 때 오고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셀프 리더가 아니에요. 셀프 리더라 하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 일을 찾아서 하고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초대를 하고 팔로우를 하고 애프터 미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이걸 우리는 네트워크에서는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의 숫자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흔치 않은 일이고요. 이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아주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죠. 근데 굉장히 쉽지 않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정말 리더십이 갖춰진, 그동안 다른 거를 했을 때도 충분히 결과를 내고 어디 가나 리더로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맨하탄의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방향을, 삶의 방향, 사고의 방향을 딱 바꿨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 파트너들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3스타도 있고 2스타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얼굴을 이렇게 쭉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이거 하기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아주 괜찮은 결과를 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두 양쪽 다 어느 쪽으로 치우칠 거 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쪽에만 시간을 투자하거나 이쪽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가 계속 들어와야 사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를 능가하는 사람. 리더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잘 안 물어봐요. 본인이 인터넷을 뒤지거나 회사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큰 리더들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본인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가서 무슨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진짜 큰 리더고 셀프 리더예요. 자, 이 사람들을 찾는 게 어떻게 해서 찾는 거냐거든요. 내가 만나서 많이 전달을 해야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점이, 저는 학교 다닐 때 회상을 해본 적도 없고 늘 수석으로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기들, 동창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항상 저 자세로 그냥 친하게 재밌게는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 비전 제시를 하고 이게 떨어져서 잘 안 돼요.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하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이미 인정을 안 하고 들어가요. 이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를 나왔는지 장관 출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파이브 액션을 하면서 저만 세워놓은 원칙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만나서 안면을 트고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5번을 만나기 전에 쇼도플레이를 합니다. 저를 알기 전에 맨하테크를 먼저 알려요. 그리고 저를 알기 전에 시스템을 먼저 안내를 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찾을 것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보다 큰 인물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일 몇 번을 만나야 된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개한 사람, 내가 소개한 사람은 이 소개한 사람이 나를 얼마나 프로모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 내가 보여주는 게 달라요. 근데 2대1 미팅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폰서를 누군가를 후원을 할 때 스폰서를 소개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잘못돼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프로모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설명을 할 사람, 이분이 장관 출신이고요. 이분이 뭐 대단한 재산이 얼마고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월세가 뭐 몇 억씩 나오고요. 이렇게 해놓고 스폰서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그분한테는 가가지고 저를 맨하탄에 소개하신 분인데 별로 프로모션 안 해요. 가가지고 미팅을 하면 일어날 아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꾸로 하셔야 되거든요. 거꾸로. 뭐예요? 내 스폰서는 글리코 영양소에 관한 훨씬 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대단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하면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이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 글리코를 통해서 경험했고 나하고 좋아졌고 지금 얼만큼 지금 상황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본 장본인이고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고 서러울 정도로 글리코에 대한 전문가다. 장관님이면 장관님이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장관님의 건강을 정말 완벽하게 안내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적임자일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이분을 한 가지만 말하. 장관님을 정말 최상의 건강 상태를 안내할 수 있는 최고로 적합한 영양관리와 어떤 체력관리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관님이 방향을 그쪽으로 보고 그러시냐고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처음에 1회 미팅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시스템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라고 해야지 1대1 미팅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팅을 연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5번 이상을 초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태국에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김병찬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콜드 컨택하기 위해서 골프 스크린장을 갔어요. 거기에 동호회 중에서 충무일을 맡고 있었고, 충무가 부지런한 여기 다니면서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딱 가니까 이제 뭐 안녕하세요 오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악수를 하고 말을 쳤는데 쭉 둘러보니까 그래도 그 많은 30명이 넘는 인원 중에 가장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사람을 찍으라고 보면 딱 여기더라고요. 이 사람을 내가 컨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까 하다가 처음에 도움을 좀 했어요. 내가 가장 골프에 약한 게 퍼터인데 퍼터하는 방법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했더니 흔쾌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한 30분 동안 얼마나 열성껏 정성껏 가르쳐 주는지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배우고 나서 이제 내가 저녁을 사겠다. 그렇게 갔죠. 가가지고 처음에 마이스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쭉 하고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본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냐고 해서 저는 다단계를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 뜸만 써더라고. 왜 그때 그랬다고 했더니 다단계 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다단계 한다고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봤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를 전달을 했지만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다단계를 하든 5단계를 하든 그 안에 내가 멤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한다고 쫓아내는 일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가장 전달하기 어려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은 얼굴 익숙해지기 전에, 친해지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머리가 안 아파요. 그리고 친해지고 나면 이제 그 진도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된 동기를 얘기했어요. 나는 앞으로 식품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생각을 한다.
음식 식생활이 점점 이제 이 인스턴트라든가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건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니 이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아서 내가 이 분야에 좀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분명히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확신한다. 그랬더니 설명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명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설명을 안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김혜지 사장님 나 바빠요 그러고 설명 안 하잖아요. 사람 심리적인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소란하고 이렇게 비좁은 장소에서 내가 보여주면 얼마나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 얼마나 하겠냐, 얼마나 이해를 하겠냐. 나는 이렇게 내가 잘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것으로 나는 얘기를 하려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준비된 강사가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1시간 동안 풀로 설명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지정하는 강사 5번을 연속해서 듣고 그래도 비전이 안 보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성공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5번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1차 사업 설명 때 와서 들었죠. 들었는데 지금 HMD 그룹의 정일자 사장님 그때 첫날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그날따라 강의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것도 돌리고 막 본인도 땀이 나고 듣는 사람도 땀이 나고 그러니 처음 온 사람이 이해가 잘 안 갔죠. 그래서 내가 애프터 미팅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물어봤어요. 비전이 보이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럴 줄 알고 이제 4번 남았다. 그래서 4번을 듣고 마지막 미팅을 하고 나서 양복을 입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 나라를 이제 오픈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시작할 때 5번 이상 미팅을 듣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설명을 해서 클린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찾아가서 계속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10사람까지 내가 혹시 커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심점을 정해놓고 만나는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만나는 훈련,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약속을 해주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 시스템을 통해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외를 하듯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해를 시키면요. 이분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 나를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를 초대하기 시작해요. 같이 다니면서 2대1 미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다니느라고 거기가 부산이 됐든 서울이 됐든 어디 갔든 계속 다니다가 5년 뒤에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10년 뒤에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왜 그래요? 사람은 구조상 들은 얘기, 동기부여가 3일 이상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3일마다 계속 다니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다.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와서 듣고 시스템에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내가 누군가한테 소개를 하려면 그분을 시스템으로 안내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머릿속에 환하게 딱 들어와 있어야 크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5번 미팅에 들어라 아니면 첫 번째 OM을 두 번째 초대를 하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사업 설명을 또 오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똑같은데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 그때 다 들어서 다 이해했어. 나는 그거 안 들어도 돼. 그리고 필요하면 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거기다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5번을 초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5번을 만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2차 약속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거기다가 가방을 놓고 오고 저는 절대 뭘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이어리도 놓고 가방도 놓고 책도 놓고 왜냐하면
가서 2번, 2차 미팅을 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6주간의 어떤 약속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8주로 했다가 4주로 했다가 6주로 했다가 해서 6번의 미팅을 참석하겠다 약속을 본인 입으로 받아내는 거거든요. 6주간 ABT에 입교를 하는 거예요. 자, 입교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강사가 ABT 강사가 숙제를 내줘요. 일주일에 2번 사업 설명을 들어라. 그리고 강사 사인을 받아라.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미팅을 참석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18번의 미팅을 하게 돼요. 이때 내가 반드시 필참을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이 메라테크에 들어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 골든타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을 팔로우 한다. 이건 몇 배 노력을 들여도 이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해보시면 알죠. 그래서 이 기회에 아주 완전히 딱 이쪽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방향을 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사업 설명을 들어서 같이, 그리고 빈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보기보를 통해 가지고 가서 2대1 미팅을 또 주선을 해가지고 만나게 되면 일주일에 5회를 만나고 약 30번의 6주간의 미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정말 쫌쫌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연속으로 계속 만나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짜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MBT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자산을 구축하는 기절을 보게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예요. 아, 여기서 하면 연금처럼 소득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구나. 이거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도전해볼 만한 하나겠구나. 이 정도를 우리가 보게 만드는 게 1차. 그 다음에 2명을 초대해서 사기술을 하게 되면 6개월 만에 PD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을 초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죠? 6개월을 하면 사기수가 돌아가는데 숫자가 얼마 되고 PD가 하는 것은 당연하게 PD를 가지 않겠느냐라고 계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이고, 이거 가능한데 나도 2사람을 막 머릿속에 생각이, 초대할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요. 2사람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2사람만 하면 500만 원을 벌어? 6개월 만에? 진짜 2사람만 하면 돼?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2사람만 하면 된다. 그것도 당신이 아니라 나한테 소개해라. 그럼 내가 이 시스템에 초대를 할 거고 같이 들어와서 이걸 한번 돌아보자. 해서 안 되면 손해볼 거 있냐? 그냥 해본 거다. 경험을 쌓은 거지. 투자를 하거나 이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안 하면 6개월 동안 그냥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했다 생각하고 됐다 하면 대박인 거고, 그런데 나는 결과를 내지 않았느냐. 해보자. 가능성이 있어서 하거든요. 가능성이 보여야 돼요. 글리코 영양소를 중심으로 한 제품의 탁월함을 듣고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MET 기간 동안 해야 될 스폰서와 상위 PD와 줘야 될 정보고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나눔 시간에는 간접 경험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5-6명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들, 지금 막 체험하고 있고 지금 막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짜고 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건 진실이야. 감동이고 어떤 때는 같이 울고 막 동기배가 이 강의 듣고보다 훨씬 동기배를 많이 받거든요. 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하음도 굳히기를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매주 멤버가 바뀌면서 가가지고 또 팀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눔 미팅을 통해가지고 또 이제 동기부여를 받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2대1 미팅을 통해서 다음 기수에 들어올 사람들, 이 사람들을 6주 동안 물색을 해가지고 적어도 2사람이 다음 기수에 같은 걸로 들어온다. 이 사람은 일단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그만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들었고 이해를 했고 2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폰서로서 MET에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교육생으로 들어왔을 때는 카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딴짓도 해요. 졸지도 하고.
스폰서로 들어오면 딱 앉아가지고 강사 쳐다보고 파트너 쳐다보고 엄청 바빠요. 그러다가 파트너가 카톡이라도 하고 있으면 막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저 지랄하고 저렇게 바쁜데 와가지고 교육은 어떻게 들어가냐? 스폰서로서 왔을 때 진짜 교육이 들어가요.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이게 리더십이 이제 싹 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1에서 6주를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웬만큼 이제 어설픈 셀프 리더가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6주를 돌아가면 18주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테스트가 2번 들어가요. 개인 테스트가. 거기에서 이제 큰 그림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도 보고 이것을 같이 다니면서 거기 묶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뭐 여기저기 가려가지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냐고. 한 6개월, 1년이면 쇼부를 쳐버려야지, 그죠? 거기다가 집중을 해서 2사람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목재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지. 눈빛만 봐도 알아. 전화만 하면 어디 가자고요? 알았어요. 몇 시에 나갈까요? 이게 딱 돼가지고 진짜 하나처럼 움직이는 세트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2사람씩 들어오고 9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 기수에 15명이 넘어갔다. 끝난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구간이라는 게 뭐냐? 네트워크를 하면서 임팩트 구간에는 들어와가지고 내가 처음에 뭐를 보느냐? 그 다음에 내가 진입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속도의 각도를 먼저 세우느냐, 길을 세우느냐. 이거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딱 이 자리에요.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여기가 극장식으로 돼 있었어요. 극장식으로 돼 있었고, 여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이 창문 그 냉방기구 저기에도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앉아가지고 있고, 600명이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120명밖에 안 되는. 1년 만에 3,000명으로 늘어났어요. 40명이. 여기서. 뭐냐면 여기 왔을 때는 MET 프로모션을 하고 MET에서는 여기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 쌍방으로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신규를 늘리는데 나는 기적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처럼 그렇게 사람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제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구조를 맡고 영주를 가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폰서도 없어요. 돈도 빚만 잔뜩 있어요. 커피값이 없어가지고 미팅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비전은 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이 허벌라이프의 창업자 마크 유수 사진을 놓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골프 컨택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처음 미팅을 어디서 했냐면 커피값이 없어가지고 영주 시청에서 했다고요. 150원짜리 자판기 커피 꺼내놓고 거기서 다 불렀어요. 주차비 안 들어가 커피값 안 들어가. 거기서 불러가지고 하니까요. 왜 시청에서 하느냐고 하는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미팅은. 전혀 내가 부도가 나서 가난한 빌더털이라는 상황을 전혀 아무도 몰라. 숫자가 늘어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도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헬스클럽에서 오시는 분이 여자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커피숍을 한대요. 근데 매일 나와. 직원이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알바생. 그래서 규모가 좀 크신가 봐요. 그랬더니 작대요. 그럼 커피숍 누가 봐요?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아니 오후부터요. 근데 오후 2시부터. 아니 왜 커피숍을 2시부터 열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지역이 무슨 오전에 사람이 없는 동네예요. 오후에만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10시에 열어줄 수 있냐? 내가 손님을 모시고 갈 테니까. 어떻게 모시는 거냐? 한번 열어봐라. 내가. 그래서 손님이 안 오면 다시 닫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좋다고. 제가 광고를 했죠. 같은 것들한테. 10시에 미팅이 있다고 거기에. 그럼 10시 글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커피숍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음악은 끄라고 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테이블에서 미팅을 하게 하고 사업가들은 커피값이 뭐예요? 더치페이. 알아서 먹고 싶은 대로 주문해서 계산해서 먹어라. 그리고 나는 물만 마시고. 돈이 안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업을 키웠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더 많이 모여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싼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30년 깐신히 들어가는 데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MBT를 시작해가지고 딱 1년 만에 제 수익이 3천만 원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2달 동안에 콜드 컨택 하는데 한 명도 컨택을 못 했고요. 2달이 지나서 3개월째 딱 한 명이 컨택이 되고 시작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4개월 만에 150명이 모여들고 수익이 통장에 1천만 원이 나오고요. 2달 지나니까 또 2천만 원대가 넘어가고 거기서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3천만 원의 수익이 넘어가서 딱 영주가 이제 12개월이 됐거든요. 이게 기적 같잖아요. 근데 기적이 아니야. 여러분 MET 하면서 두 사람 신규 이렇게 초대를 하면 그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막 기적같이 이렇게 두 사람을 다 초대를 이렇게 하는 사람 보셨어요? 너무 흔한 일이에요. MET에 두 사람 초대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정말 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놓치면 내가 이 사업에 실패를 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몰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비전을 보고 나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이 2명, 내가 2명. 그 다음 기수에 한 번만 더 가면 이건 그 그룹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MBT, 입만 벌리면 MBT고 막 얘기를 하다가 기승전결 MBT, 막 얘기를 하다가 뭐 빵 먹고 기승전결 MBT.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MBT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전원 MBT 참석이에요. MBT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프로모션이 안 되고요. MBT가 들어있지 않으면 강사 프로모션 뒤에 팔로우가 안 돼. 그래서 시작할 때도 오늘은 강의가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강의가 이런 스타일이고 이 사람은 말이 바빠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뭐 장점을 쫙 프로모션 해놓으면 실수가 용납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딱 가서 앉아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 그래서 처음에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오는 거하고 그냥 무대포로 어떤 사람은 집어넣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볼일 거예요. 강의장도 안 와. 이 졸업도 못하는 사람도 나와요. 이게 기적이에요. 네. 졸업하고 집에 간다. 근무 태만해. 그래서 밀착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 사람한테 뭔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미련 갖지 마세요. 그 기간, 그런 기간에도 결과를 못 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뒤에 뭐 후속 조치를 하겠어요. 그 기간 동안 물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2시간 지나가지고 다 시체가 되니까 거기서 중간중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애쓰게 몇 년 동안을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투자를 해야 될 시간에 투자를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냐.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토요일날 우리가 교육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미팅이 있죠. 숙제가 들어가요. 이날 참석을 해야 된다. 강사 사인을 받아라. 인천은 또 이제 수요일이죠. 들어가서 사인을 받아요. 여기도 받고 사인.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스폰서가 있다면 이 스폰서는 여기만 같이 참석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 사이사이를 놓치지 말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도 좀 공간을 메워가자. 그래서 여기는 2대1 미팅으로 어떤 구실을 내든 가서 뭐를 도와줄까 해가지고 가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6주 기간을 놓치면 이 사람을 놓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놓치는 게 우리가 무슨 고기 잡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도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소개만 해놓고. 그죠? 진짜 이 사람을 성공을 시켜야 내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빈자리가 없어야 돼. 출근을 어디 취직을 했는데 3일에 한 번씩 출근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냐. 이게 출근하는 것만도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나 어렵거든. 그래서 2대1 미팅을 계속해서 이 공간을 완전히 꽉 메워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메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메웠는데도 안 된다. 그 사람은 나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마인드가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자신과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애시당초에 발을 안 들여놓는 게 나한테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하더라. 미련받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 나도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고 그 사람도 스스로 진짜 죽을 각오로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애초에 이 시간 딱 끝나고 깨끗하게 그죠? 각자 할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여기서 비전을 받다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될지 안 될지 딱 결과를 내야지 질질하고 이게 하는 거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거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몰라.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면 이거 머리 아프네. 제가 오죽하면 이걸 쫀쫀하게 문제에서 짜가지고 막 진행을 하고 막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처제가 결혼을 한대. 결혼식 날짜가 또 세미나 날짜하고 겹쳤어. 나는 이 날짜에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내가 약속을 해놓고 뛰었고 이것을 아주 쫀쫀하게 딱 짜놨기 때문에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걸 양보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처제 결혼식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처제도 하나밖에 없고 이거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삼성의 임원인데 외국에서 바이오가 오고 코엑스에서 무슨 임원 회의가 있고 거기하고 중대한 계약건이 걸려있고 거기에 내가 핵심 그 직원인데 처제 결혼식하고 결혼식은 어디를 가야 되지? 어디를 갈 것 같아요? 코엑스를 가야지. 안 그러면 잘리니까. 근데 코엑스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시한 직원이고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완벽하게 상속까지 시킬 수 있는 큰 사업으로 내가 거대하게 이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만 보내고 세미나를 갔다. 그 세미나가 어디냐면 영주에 살면서 대전에 동학산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40명 왔어. 12월 28일 겨울이거든요. 1박 2일 세미나였습니다. 가난이 아닌데 누구는 막 한 방울 쏟아져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처제 얼굴이 보였다가 자기 얼굴이 보였다가 강산을 안 보이고 머리만 복잡하고 1박 2일 동안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나고 영주까지 가는데 6시간 걸렸어요. 눈길 때문에. 30분 만에 간 것 같아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계속 장인이 떠올랐다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그럴까. 처제 얼굴을 어떻게 보일까. 이 생각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마지막 집에 도착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하고 결과를 못 내면 나는 지금 갈 곳이 없다. 나를 받아줄 곳이 없다. 근데 다행히 결과를 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수입이 그때 당시 역도 경기장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 거기서 최고 직급자가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한테 이제 우리 상가들이 오시라고 그랬더니 원래 결혼식 날은 막 술 드시면서 이 눈에 흙이 들어가 있기 전에 나 안 본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흙이 안 들어갔는데 오셨더라고요. 꽃다발 하나 들고 노란 장갑을 탁 입고 시골 분들 있잖아요. 스타일, 전형적인 스타일. 장모님은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하고 막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하고 찾고 있더라고요. 모셔다가 VIP 자리에 딱 앉혀드리고 이때부터 임성훈이 그때 사회를 봤거든요. 임성훈이 사회를 보면서 막 그런 휘황찬란한 걸 처음 봤잖아요. 거의 한 몇천 명이 이제 모여있는 그 역도 경기장에 거기서 그 꽝꽝거리는 음악 소리에 막 사람들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 뭐 와서 또 공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쫙 봤잖아요. 내려가서 또 지프이 쭉 올라가면서 막 상 받고 내려오고 상 받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마지막 이벤트는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는 이벤트가 아니었었어요. 내려오는 거였어요. 로프트를 타고. 저는 턱시도를 입고 와이프는 드레스를 입고 촥 내려오니까 장인 장모님이 막 박수를 얼마나 쳤는지 건어물 장사를 할 때 알이 돼가지고 3일 동안 장인어른은 바로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바쁠 때 나가도 된다고. 처제한테 들어간 그 이후에 돈이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계속 주다 보니까 이번에 또 집 산다고 해가지고 2천만 원 더 물려줬거든요. 왜냐면 이게
성공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 이건 내가 꿈꿨던 거고 계획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살려보면 먼저 대가를 먼저 지고 하라. 왜냐하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도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사람들 만나다 보면 밀려나게 돼 있다고. 우리가 카톡방에 문자를 만들면 밀려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내 기억 속에서도 내가 들었던 정보 비전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밀려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자꾸 복사해서 올려야 돼요. 이렇게. 누가 올려주겠어요? 스폰서 말고 누가 해주겠냐고. 스폰서가 그걸 책임가지고 옆에 딱 붙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줘도 쉬었잖아요. 편이죠. 스폰서와 상위 PD와 아주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그렇게 해서 같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완벽한 리더십이 쓰려고 그러면 끝나기 전에 여기에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의 다음 주에 들어올 후보가 들어와서 대기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투입이 돼가지고 또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사람을 성공. 이것처럼 빨리 늘어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29년 차 지금 이 사업을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한 번도 제가 이 성공을 못 해본 건 없어요. 딱 5년이요. 제일 처음에 만났던 남해에 있는 여기서 이렇게 했던 거는 돈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제가 일부러 자퇴를 했어요. 다이아몬드 목전에 두고 1,000만 원대 받는다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간 사람이 400만 원이 채 안 돼가지고 거기서 실망을 해가지고 제가 사업을 접었어요. 그리고 내 쪽은 완전히 내가 끝내야 되겠다. 근데 한 번 내 쪽이 들어왔더니 5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도저히 거절 하나도 안 돼가지고 끌려간 데가 이제 하이리빙을 가서 거기서도 역시 골드 하이마스터 800만 원대 수익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에 빈자리가 있으면 운전하다가도 차가 비어 있으면 앞차가 앉아버리면 거기까지 가지 멀리 뛰어오고 가는 게 잘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막 250km도 밟고 그래 어떤 때는 밟으면.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내가 봤죠. 하이리빙은 제가 조금 이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최고 직급 가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안 그러면 집안이 망합니다. 보상 플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리빙 하는 사람이 오너라는 직급이 최고 직급인데 거기에서 5년 이상 간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보면 창고가 있을 것이고 창고가 무슨 창고인지 아시죠?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어요. 어떻게 31개의 직급을 동시에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이기 때문에 하이리빙은 제한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건의를 몇 번 하다가 제가 운영위원이었거든요. 그때는 건의를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유니시티를 했잖아요. 유니시티도 혼자 딱 움직여가지고요. 6개월 만에 이 방법이니까 6개월 딱 되니까 1,000만 원대 수입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참 공식이요. 2 곱하기 2는 4 나오는 것처럼 9, 9, 81 딱 나오는 것처럼 이 공식은요. 너무나 정확해요.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제가 한 번 해본 게 아니라 몇 번을 해봤거든요. 메나테크 와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래는 메나파워 전체 우리 김창수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쪽 변방에 조그마한 그룹이 하나 또 있었어요. 가보니까 그것도 또 2개로 쪼개져가지고 따로따로 이지스 그룹 뭐 리더스 그룹 해가지고 저기 맨날 싸우고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MET를 혼자 돌렸어요. 할 사람이 없어서. 사회보고 통과자는 다 하고 혼자 다 계속 돌려줘. 하나씩 여기서 리더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MBT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아시죠? 몇백 명씩 MBT에 들어가고 거기는 MBA예요. 몇백 명씩 지금 거기서 신규들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때 스케줄 지금까지 정확하게 똑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검증된 거라고. 이게 그냥 연습 삼아 실험 삼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하면 돼요. 어떻게? 그냥 흉내만 내지 말고 이거 그대로 한번 해서 왜 몇 년씩 해야 되냐고 이 사업을 그냥 쇼 쳐버려야지. 올해 안 했죠. 올해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대요. 데일 카네기. 역사적으로 카네기 두 사람의 카네기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하나는
인간관계 보면 최고. 그죠? 데일 카네기. 하나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어요. 근데 앤드류 카네기마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묘비에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친하게 인간관계를 갖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여기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앤드류 카네기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으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에 반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중심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들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제품을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네트워크에서는 참 어려워요. 세일이 뭐예요? 판매는 가급적이면 단돈 5만원,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파는 게 성수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100만원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막 설명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니 카드를 긁어보니까 240만원이 그렇게 되네. 집에 가서 또 생각해보니까 아주 아찔한 거야. 다음 달에 갚아야 될 돈, 뭐 세금도 얼마나 돼. 근데 어떻게 거기 끄떡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긁어놔도 이러면 누가 미워요? 설명한 사람이 막 오만이지 안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 똑같은 240만 원을 했는데도 꿈이 막 그냥 너무 커지고 막 미래가 막 그냥 상상이 돼가지고 잠을 또 못 자요. 똑같이 잠을 못 자는데 한 사람은 스폰서가 미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한 사람은 스폰서가 너무 고맙고 막 꿈이 그려져가지고 잠을 못 자요. 왜 그래요? 그 미팅이 누구 중심이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금액도 똑같아. 제품도 똑같아. 상황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아. 그 미팅의 중심이 누구였었냐? 이타적으로 이 사람이 중심, 이 사람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짠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짠 거냐. 이거에 따라 사람은요. 너무너무 영특하게 너무 잘하다.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하면서 나만 하는 것 같지만 상대편은 내 꼭대기에 앉아있어. 그래서 자기가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뭔가 이렇게 제품을 그냥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용됐다라고 이 느낌이 드는 순간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옆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출은 똑같이 올리는데 판매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판매를 못하는데 매출이 어떻게 올라가? 사업 어떻게 하느냐 물어봐 사람들이. 이걸 해서 내가 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는 자본금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또 멈칫하거든요. 자본금이 뭐냐, 사무실 얻어야 되는 거냐, 보증금이 필요하거냐, 뭐 재고를 안 해야 되냐.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나한테 투자를 해라.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품의 맛이 어떤지, 가격이 얼마 들어가는지, 얼마나 좋아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거를 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써야 될 하나의 어떤 자료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어떻게 하겠냐. 나는 이거를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된다.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를 해야 이 큰 사업을 소화해낼 수 있는 평생 동안에 자본을 뭐 이게 도구를 마련할 거 아니야. 흔쾌히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까짓근 질러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클린을 할 때 뭐 밤에 몰래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밤에 몰래 스쿼트를 할지 몰라도 왜 그래요? 비포 애프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금액, 똑같은 제품, 똑같은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어프로치를 하고 어떻게 팔로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마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야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내 옆에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방법,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거예요. 이것을 읽고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인간관계로, 탄핵 인간관계로 73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있어요. 바빠가지고 모든 분은 요거 73페이지입니다. 자,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지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 알아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좀 나와서. 나와요. 20년 전 코스타리카 출신의 어부 쉐더는
사냥꾼의 총에 맞은 악어를 숲풀에서 발견했습니다. 쉴더는 악어를 불쌍하게 여겨 구해주기로 결심하고 악어를 보트에 태워 집에 데려간 다음 총에 맞은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악어의 이름은 포초라고 지어주었고요. 시간이 흘러 포초의 상처가 회복되자 쉴더는 포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호수로 돌아가 잠시 헤엄치던 포초는 다시 쉴더의 곁으로 돌아왔죠. 쉴더와 함께 지내기로 마음먹은 것처럼요. 쉴더는 자신과 포초 사이의 우정에 대해 사람들에게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애정과 배려의 마음이 있으면 악어와도 친해질 수 있으니 동물들을 잔혹하게 다루지 말아달라며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죠. 쉴더이 사는 코스타리카의 마을은 포초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요. 2011년 말 포초는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포초의 나이는 55세 정도로 20년 동안 쉴더의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죠. 포초의 장례식엔 온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짐승도 잘해주는 걸 알아요. 내 편인 줄 알아요. 사람이 그걸 모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파트너가 성공하는 게 곧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집중하고 모든 생각과 에너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이분은 거기에 감동하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은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내가 절대 이 사람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놓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실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발이 넓은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서 한 번씩만 얘기하고 다녀. 그리고 쭉 돌아보고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집중해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심 그리고 같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이나모리 가족. 이분이 어렸을 때 상황 아마 다 읽어보셔서 알 거예요. 폐기레이크로 삼촌하고 가족이 이제 몇 명 죽고 그리고 본인도 생사를 몇 번 넘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학교 출석 일수도 모자라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처음에 시험 봐가지고 2번이나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지방대를 나왔는데 취직을 한다는 게 선수들은 다 뽑혀가고 스카우트 돼가고 남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거기 가서 초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망해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각자 인맥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로 다 이직을 했는데 딱 2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나모리 가족. 둘이 의논을 하죠. 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도 못 받는데 우리가 이 뻘짓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뭐 대책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자위대 직업군인이 되기로 하고 장교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은 서류가 와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서류가 안 오네. 정보를 아무리 쳐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느냐 해가지고 집안에서 안 보내주고 그래서 혼자 남은 겁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부서가 연구실인데 그래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지고 작정을 하고 사는 데를 바꿨어요. 자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연구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오는 수준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비를 들여서 자기 모든 노력을 다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때 당시 브라운관 TV가 있었잖아요. TV 뒤에 보면 그 아주 중요한 부품 하나를 개발을 하게 됐고 기사가 생겨가지고 그 회사가 이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으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문대에서 막 졸업생들이 조금 분위기가 뜨고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취직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불과 몇 년이 안 돼가지고 그 부서의 그 상관이 너는 학교를 흐지부지한 데 나왔으니까 지방대에 나왔으니까 영국 멤버에서 빠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나모리 가족 같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환장하죠. 그죠? 때를 주면서 그거를 그래? 알았어. 그리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27입니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차린 회사가 있어요. 교토세라믹이라고 교세라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방법을 거기서 일단은 하나 익힌 거예요, 몸에. 이 사람을 부른 주변 사람들 중에 재력가가 이 사람이 창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액을 다 투자를 했죠. 사람을 믿으면요, 돈 같은 거 들어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어떤 계획,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잖아요. 투자할 사람 줄 서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거 새빨간 아주 핑계거리 중에 아주 대명사잖아요. 내가 뭔가 일만 잘하고 있고 완벽하게 할 이런 이 자신감이 있으면요, 투자할 사람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100% 투자를 했고 지분을 나누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시작을 했죠. 성공을 했어요? 못했어요? 계속 성공을 잘한 것 같죠? 천만에 왔어요. 숫자가 늘어나서 직원 10명 정도 되는데 10명이 노사분규를 일으켰습니다. 연봉을 올려줘라.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봉을 올려다는 대로 올려주면 회사가 경영이 안 돼. 그래서 이나무리 가지고가 이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진심으로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시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10명이 모여가지고 10대 1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2차 회의까지 했는데도 안 되고 캔슬이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민 가운데 마지막 끝장 토론을 해야겠다.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죠. 이번에 가서 이것이 서로 대화가 결렬되고 여기서 합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이 회사를 접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론을 3일 동안 잠잠 아주 끝장 토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이 10명이 진심을 알았어요. 이나무리 가족가 진심이구나. 진짜 열의가 있구나. 그래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이나무리 가족 이 CEO로서는 내가 이겼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날 더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한 직장에서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취직을 하면 그냥 끝까지 가고 거기서 은퇴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 자기의 삶을 그냥 거기다 다 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보고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나쁘게 가더라. 그래서 이분이 깊은 고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금 나도 사표를 내고 나온 사람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때 경영하게 된 게 최초의 경영이 아메바 경영이라는 걸 한 거거든요. 모양은 다르지만 단세포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 늘어나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노력해서 성공한 만큼 보너스를 그쪽에 더 주는 주인의식을 갖게 만들었고 결국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던 이 사람의 성공 노하우, 우리가 왜 이런 부분을 내 사업에 있는 쪽으로 못 시키느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사업을 성공시키고 내 미래를 완전히 바꾸려고 그러면 진짜 밤새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성공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 시스템을 왜 하는지, 이거 했을 때 얻을 결과가 뭔지 이런 것쯤은 좀 우리가 그려봐야 되잖아요. 청사진을 그려봐요. 내가 이렇게 가서 이걸 창작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몇 명이 늘어나고 매출이 얼마 올라가고 지금 어떻게 가고 내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이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푸대포로 시키는 대로 한다거나 답이 없어요.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푸대포로 가는 거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건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웰치가 지의 어떤 최고 경영인으로 이제 상을 받을 때 인터뷰를 통해서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본 것을 내 팀들이 같이 보고,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할 때 10번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한 것으로 간주했다. 수없이 반복적인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방향을 보고 똑같이 움직이고 힘을 합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슨 시스템을 하든 그 시스템을 당장의 그 분위기, 그때 뭐 이걸 보고 해가지고는 진짜 단막으로 끝나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가서 그 다음 기수에, 그 다음 파트에는 어떻게 되고, 내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고, 몇 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내 수입은 어떻게 돼서 내가 몇 년 동안 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돼가지고 직급이 가서 어떻게 되겠다고 확신이 섰을 때 집에 잠이 안 오지. 그렇게 돼야 진짜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이 자요. 아니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뭐 놀러 다니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이게 가능하냐고. 저는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계산이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정도의 소득이 나가고 이 정도 지금 올라가고 이것이 아주 쫀쫀하게 돼 있는데 어디 가는 거죠? 그러니까 12시, 1시까지 그 톱니가 안 맞고 퍼즐이 안 맞을 때는 그거 맞추느라고 2시, 3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막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래요? 그 사람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기가 꿈이 있고 해야 될 몫이 있고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맞춰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져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가 모자라고 그걸 채우고 내가 두 사람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모자라. 그럼 막 초대를 해가지고 밤새 막 초대를 해서 결국은 채우는 이게 리더고 이게 사업자지. 이렇게 가서 2시, 3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나무리 가져오도 왜 그 세계 최고의 경영인이 됐는가? 77세에 자항공 24주에 부채를 안고 있었던 완전히 회생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던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불과 몇 명 데리고 가서 8개월 만에 흑자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신인가? 사람인데요. 방법이 다르다.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니까 흑자가 와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계 최고의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시간 구애 안 받고 뭐 지역 구애 안 받고 어디든 가가지고 내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북한이라고 볼 때 이해가 가. 여기는 완벽한 자유도 치안도 완벽하게 돼 있고 교통도 너무 좋고 뭐 시스템이 완벽해요. 여기에서 핑계거리 찾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냥 해버리지. 그죠?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2명씩만 초대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돼야 되는데요.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한 줄을 쭉 해가지고 등록을 계속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게 정답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고요.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신규가 판단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될 사람은 셀프 리더들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인터넷이라든가 교통, 어떤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이쪽으로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고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보면 리더들의 무덤이 있어요. 여기 고려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잘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태우면서 이 사람이 이 밑에서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이 열심히 하겠지. 그래가지고 등록을 시키는데 이 밑에서 PPD가 나왔어. 이 밑에 PPD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150점만 딱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15년째 150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하고 계시죠? 나가지도 않아요. 딱 150점이에요. 사이드는 1도 없어. 싸워가면서도 해. 돈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싫대. 제품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 밑에 큰 그룹이 있어. 그럼 이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몇백만 원이 그냥 소멸되는 거거든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 왜 그래요? 생각 없이 막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쪽으로, 잘 모르겠다 스폰서와 PD와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게 두 그룹으로 가느냐, 세 그룹으로 가느냐, 네 그룹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그룹으로 내려가는 골드 2D하고 두 그룹으로 내려가는 PD하고 수익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어떤 때는 역전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왜냐하면 유니레벨 마케팅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버 PD로 올라가서 두 그룹으로 해서
그런데 그 이상 다시 골드 PD로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턱이 높아 보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흠날 때마다 와가지고 정보를 주고 계속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일어나면 동기부여고 바로 직급에 수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가서 건들지 않아요. 혹시 일어날까봐. 그냥 자동 삭제가 되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할 사람들이 여기에 붙여있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프로들이 여기에 와 있다면 그건 최악의 라인 구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위 PD와 반드시 상담하고 등록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려요. PD들은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보다 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플랜의 장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 보상 플랜은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보상 플랜.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건 그건 진짜 그 메나테크 이후로서의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자, 우리는 뭘로 되어 있냐면 유니레벨 마케팅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 뼈대가. 근데 여기에 바이너리의 장점을 입혀놨어요. 브레이커의 장점도 여기다 같이 해놨어요. 바이너리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요? 바이너리의 최대의 장점. 그 사람이 제일 자랑하는 쉽다라는 거. 두 그룹만 하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프로인도팅 두 그룹이냐? 바이너리의 장점은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가장 큰 그룹이 있다라면 그 그룹 매출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 하나로 컴퓨터가 묶어져요. 그래서 옆으로 내려가나 밑으로 내려가나 똑같이 한 그룹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바이너리의 그 장점을 여기다가 그냥 모양은 다르지만 그대로 입혀놨어요. 장점을 입혀놨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옆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큰 그룹을 제하고 하나로 묶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클릭을 하든 소비를 하든 그 사람들이 사업의 비전을 못 보더라도 매출은 항상 소실적으로 이렇게 묶여서 계산이 되니까 활용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어웨이의 장점은 뭐냐면 브레이크어웨이는 옆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소득이 극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제한을 둘 줄 알았습니다. 100단계가 됐든 1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추천이 그런데 옆으로 얼마든지 등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내가 대단한 정말 뭐 네트워크에 완전히 규제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도 충분히 이것을 커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이너리의 장점과 브레이크어웨이의 장점을 여기다 그대로 나타나는 이 장점을 활용해야 내가 소득이 있는 것이지 장점을 활용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장점이 있으나 마나 복잡하기만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장점을 모르면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우리는. 다른 데는 간단한데 말로만 해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글씨를 써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래요? 장점을 입혀놔서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장점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장점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군더더기고 장애물이 돼요. 자, 유니레벨로 돼서 이제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8886용어사는 나르니까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있다. 이제 인피니티 보너스가 여기 있죠. 유니레벨의 가장 큰 단점은 150점, 150점, 150점. 여기서 PPD가 나와버리면 그것처럼 참 지옥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구제를 조금 해서 뎁스 큰 그룹을 빼고 나머지는 8단계 이하에서 전체 매출의 1.5%를 0.5%를 지급하겠다. 구제가 조금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고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바뀌어요. 구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렇게 돼 있는 이 모양이 아니라도 추천인으로 돼 있어서 한 라인이라도 추천인이 2명 있으면 8만원 내 추천이 500점짜리가 4명 있으면 20만원으로 추천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멘토 보너스가 있어요. 내가 추천한 사람들의 매출에 따라서 주는 거고요. 이 매출의 기준을 하고 ED가 넘어가면 무조건 PPD가 되든 원스타가 되든 전부 1인당 10만원씩 매달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체크 매치, 리더 체크 매치 보너스가 있는데 여기는 똑같은 라인으로 가지만 20%, 20%, 10%, 10%, 2.5, 2.5 매출량을 따라요. 실버 PD, 실버 ED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는데요. 저도 전체 수익의 60%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 승부수는 여기서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풀 보너스는 전 세계 매출의 1.5%를 뽑아서 BPD 이상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그런 보너스가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 지방 있잖아요. 자, 이쁘죠? 이게 하이 패밀리라고 하는 직급이에요. 이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 빵이에요.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빵이에요. 여기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어,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간 사람들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유지를 안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창고가 하나 필요하거나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게 그래도 참 조상의 은덕이에요. 자, 이거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메이 보상 플랜입니다. PT 이거는 약 1,700만 원 정도 지금 돈을 벌었을 때, 그죠? 이 정도 됐을 때, 이 정도가 돼요. 이게 10점이라도 모자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아주 정확하게 딱 유지가 돼야 이 정도를 벌을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그룹에, 여기는 약 1억 2천만 원이잖아. 여기는 2천만 원, 절반. 그것도 여기는 3분의 1이에요. 10배 차이 나요, 10배. 그리고 여기는 언밸런스를 인정을 해줘요. 또 여기 소비자까지 다 포함을 시켜줘, 내 것까지. 여기는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됐는데 금액 차이가 이렇다.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안 해봐서 그런 거. 해보고 오면, 그래서 여기 뭐 보상 플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한 1년 동안만 아메리카에 보내달라고 해요. 거기서 뜨거운 맛을 보고 와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보상 플랜이 어떻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수익도 대단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까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신경 쓸 거 없이 숫자 들리고 이또 한 줄만 들이지 말고요. 사이드로 해서 제가 권하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승부를 제대로 걸으려면 네 그룹 해가지고 한번 인생 뭐 있냐고 하고 그냥 멋지게 하고 화끈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지. 그죠? 죽기 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죽더라고. 막 해봐서. 자, 이거 그림을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화예요. 이거면 끝나는 이후의 삶이 끝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기 땅이 아니야.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서 품꾼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서로 밭을 갈다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도 수도 없이 갈았겠는데 이 사람이 갈았겠는데 왜 이렇게 보였느냐면 다른 사람은 돌이 맞으면 그냥 그치 싹 빼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는데 내 땅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자기 땅처럼 돌을 꺼내가지고 밖에 나가다 버리려고 보니까 이 돌이 아니야. 예사돌이 아니야. 그래서 고민하죠. 생각이 잠깁니다. 이걸 집으로 가져가면 벼락부자가 될 텐데 너 그거 어디서 나오니? 이렇게 캐다 보면 딱 걸릴 거고 그러면 땅 주인한테 뺏길 거고 안 먹으려고 하자니 어떻게 본 걸로 안 먹는 걸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신이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이 자기 돈이 가진 게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5천만 원이래. 여러분 수중에 지금 100만 원,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땅이 5천만 원이야. 근데 이건 100억 가치의 오물이 들어있어. 여러분 같으면 이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난 진짜 장기를 팔아서도 살 것 같아. 이게 메나테크의 비전을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걸 안 본 사람은 왜 이렇게 미팅이 자주 돌아오냐고. 어저께 했잖아. 또 돌아왔어? 안 본 사람. 이걸 본 사람은 잠이 안 와요. 왜 안 와요? 집에 있는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팔아야 돼. 이거만 있으면 되니까.
오죽하면 와이프도 말리고 주변에 집이 다 말렸잖아요. 말렸어요? 못 말렸어요?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걸 봤는데 자금이 점점 모아질 때마다 막 입이 찢어져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걸 샀을 때가 어때요? 덩실덩실 슈퍼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메나테크의 비전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예요. 보면 스폰서가 오라고 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일어나서 기다려야지. 그치? 그리고 먼저 나와있지. 어떻게 뭐 스폰서 눈치 안 보거든. 제가 보고 나서 생각 보거든요. 참이 안 오지. 이런 사람만 이걸 얻을 수 있어요. 못 본 사람은 진짜 이걸 못 본 사람은 밭을 샀어도 이걸 없는데 뭘 찾아. 그죠? 밭을 샀어도 써먹지 못해요. 세미나에 들어오고 시스템에 들어오고 막 파트너들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한쪽 거리고 막 PPD가 나오고 그래도 혼자 행위하고 이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김찬수 있잖아요, 그죠? 네. 밑에 막 스타가 나왔어. 근데 자기는 실버 ED하고 ED 유지도 안 되고 막 이런 일을 못 본 사람들, 얼떨결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봐야 돼. 뭘? 비전을 봐야죠. 깨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글리코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식생활을 통해서 보충하지 못하는 그 영양소를 여기만이 그래서 우리는 환자를 찾아다녀서는 안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도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내 건강을 정말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김명삼 대표님 있잖아요. 중국에서 맨날 그 스쿼트 하라고 해가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스쿼트를 한 번씩 해서 그래서 계속 잊어버렸다 또 하고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체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건강과 경제에 완벽하게 뭔가 노후를 준비해 줄 수 있는 그 마케팅, 그 회사, 그게 메나테크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요. 누가 뭐라고 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셀프리드고 그런 자만이 결과를 내고 여기서 내는 많은 보상들을 가져가는 주인공이 분명히 될 겁니다. 행동이 답이다. 결과를 냅시다. 화이팅!